며칠 전에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을 못해서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기 대대, 그냥 헬기도 아닙니다. 아파치 헬기요. 자, 이 아파치 헬기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는 탱커의 아주 위협적인 전력입니다. 자, 아파치 헬기에 실은 이 포나 미사일이 결국은 날아갔어요. 지금 탱크를 부수게 되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주한미군이 보유한 이 아파치 헬기가 훈련을 못해서 철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훈련을 못하냐? 한미연합훈련이냐? 꼭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현 정권이 안 하려고 해서 합동거대 훈련은 폐지되고 이제 소규모로 하는 훈련도 북한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소음민원 때문에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조종사들이 진급과 급여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내부에서는 한국에 배치된 아파치 헬기 대대를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즉 올해 말에 아파치 헬기 부대 2개 대대를 뺀다라는 겁니다. 2개 대대면 1개 대대가 20대니까 헬기 40대로 주한미군 주력인 2사단이 보유한 전량입니다. 지금 주한미군에서 실제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은 2사단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2개 헬기 대대가 더 있지만은 그 헬기들은 블랙호크라든지 다른 기종의 헬기라는 겁니다. 그 아파치만 못하지요. 그래서 이 헬기 철수를 갖다가 고려하는 이유는 훈련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에 주한미군 헬기 부대가 사용하던 포천 사격장에서 항공 사격을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소음 민원 때문에요. 헬기 조종사들은 80일간의 훈련 일수를 채우지 못하면 헬기 조종사 자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수당이나 진급에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내에서 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소음 민원 때문에 사격을 못한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현 정권의 의도와 연관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일본에 가서 사격 훈련을 하고 돌아오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속되면서 이 부대가 일본으로 가버릴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정부가 한미 동맹 훈련을 명칭을 동맹이라는 부분을 빼버리고 지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지 프리덤 가디안 훈련이 없어지고 그 대체하는 훈련을 19-2 동맹연습이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그 동맹이라는 말도 빼버리고 전작권 금정 등 다른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세상에 적이 항해한다고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의 이름을 바꾸고 이제는 미군을 쫓아내려고 하는 훈련이다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트럼프라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서 다 빼버리겠습니다. 저는요, 주한미군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냥 나가버리세요. 대한민국은요, 주한미군이 빠져서 주식 가격이 다 무너지고 부동산이 다 무너지고 한강 이북의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 같아요? 강남은 무사할 것 같아요? 다 무너져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야 이 땅의 우매한 국민들은 정신을 차릴 겁니다. 헬기 민원요, 소음이 심해요. 이 좌파 정권들이 진짜 우매한 국민들을 앞세워서 장난을 쳐도 지금 도가 넘었다고 봅니다. 자, 훈련 명칭 변경이 결정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북한을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연습이라는 명칭까지도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전자권 전환 검증을 위한 한미연합연습을 다음 달 초 3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동맹연습이라는 말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있어서 이걸 뺄 건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하는 3대 훈련이 키 리졸버, 독수리, 프리덤 가디언 이 세 개였는데 이 세 개가 다 훈련이 폐지됐죠. 축소됐죠. 그래서 다른 조그만한 훈련으로 대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 리졸버하고 독수리 대신에 2019년에 처음 한다고 19-1 훈련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했지요. 그러면 이제 프리덤 가디언은 19-2라 해서 하는데 한국군은 그걸 전시작전권 전환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미 당국은 대규모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폐지 축소하면서 명칭과 행태를 바꿨는데 그렇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서 이제 또 그 이름까지 바꿀 때는요, 이건 주권 포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명칭 검토가 북한이 너네들 한미연합훈련하면 그냥 안 두겠다고 협박한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 명칭을 전자권 전환 검증훈련이다. 원래 미국이 한국에 전자권을 넘겨주려고 하면 한국군이 넘겨받을 그런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 1, 2, 3단계에 걸쳐서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수순을 거쳐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문이 지 임기 내에 이걸 넘겨받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걸 넘겨받는 훈련은 어떻게 과연 할까? 앞으로 훈련을 안 한다면 해서 의문이었는데 한국 정부가 이제 축소시켜서 하는 19-2 훈련을 갖다가 전자권 전환 훈련이라고 북한이 지랄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자권 전환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권을 전환받는 동안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권이 전환되고 나면 훈련을 안 한다는 것이냐? 미친놈들이죠.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는 여기에 한 수 더 나가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의용이가 지난번에 이거 청와대에서 황교안 포함해서 5당 대표 회동할 때 심상정이하고 정동영이가 이런 문제를 거론하니까 재검토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는 또 유지할 듯 하다가 이제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고 지난 19일 날 일본과 한국이 교환하는 정보를 질적, 양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최선의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왜냐? 총선 승리에는 눈이 뒤집혀 있기 때문에 총선을 승리하고 북한과 중국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면 어차피 전자권을 전환하고 그리고 한미일 삼각 동맹에는 안 들어간다고 중국에다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깨는데 현 정권은 아무런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이 방해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이 정권은 미국이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을 중재해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수습을 안 해주면 우리는 이제 미국도 필요 없다라고 나올 만한 정권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정권은 내년 총선까지 미국도 이 문제에 빠져버려서 한일 간이 극단적인 대립으로 가고 그래서 그 대립이 결과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을 때 그걸 전부 다 반일 프레임으로 걸어버리겠다. 그래서 미국도 그리고 보수 야당도 다 반일 프레임으로 걸어서 경제가 붕괴된 것까지도 거기에 걸어서 이제는 총선의 경제 붕괴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자유롭게 가겠다라는 걸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배 밖에 넣은 이 정권이 그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트럼프는 문의 관여 요청을 했다. 아베도 원한다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유예할 듯 하면서 그런 가능성에 실마리만 열어놓은 정도로 말을 했는데 그건 외교적인 언급이고 실제로 미국 국무부가 한일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두 나라가 영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이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서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에 중재에 나설 용의가 없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영내 주요 사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중재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 하는 질문에도 발표할 해동이 없다라고 말해버리면서 국무부가 이 사태가 생긴 이후부터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 협력만 이야기했지 직접적인 개입을 끌어온 입장을 스탠스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크 네퍼, 이건 한국의 부대사까지 했던 사람이죠. 국무부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전날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라.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볼턴이 24일 한국에 오는데 볼턴이 무슨 지금 한일 갈등을 중재하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볼턴이 한국에 오는 것은 지금 거의 깨져가는 미북 실무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한국이 앞으로 할 생각인가를 탐지하러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2, 3주 내에 실무회담이 열릴 거라는 이야기는 시한을 넘겨버렸습니다. 자, 북한은 한미 훈련을 거론하며 미국을 비난하고 판문점 해동 이후에 비핵화는 한 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을 회담을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아직 안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해동할 생각이 미국도 북한도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안보 포럼에서 폼페이오하고 이용호 외무상이 만나서 둘이 이야기가 되겠느냐? 뭐 별로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아베는 과반은 무사히 확보했는데 자, 자신의 그 지지하는 공명당하고 일본 유신에 다 합쳐도 3분의 2선에서는 내석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색깔을 가진 정당이 3분의 1을 넘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장 자위대 조항을 헌법에 넣는 개헌을 하는 것은 지금 이번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권당 내부에서는 무소속 의원을 몇 명 설득해서 개헌안을 발의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민당의 지금 총재가 보통 3번 하는데 아베 임기가 21년까지인데 아베한테 힘을 더 실어주기 위해 3년을 더 늘려서 4선이 가능하게 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베가 사연임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나카이 자민당의 간사장이 지금 총대를 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청와대가 문정인을 지금 주미 대사로 이렇게 발령하기 위해 검증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올해 초 4강 대사 가운데 일본, 중국, 러시아는 다 바꿨는데 조윤재 주미 대사만
문재인 지금 유임을 시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대사관에 뭐 정보 유출 사건이 나고 이러면서 조윤재를 교체하기로 하고 조윤재 대신 그 후임으로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후임 주미대사로 발탁하기 위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통, 북한통, 북한통이 아니라 북한의 후원자죠. 미국통이 아니라 미국에서 봤을 때는 간첩같이 느껴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투입해서 미북 회담의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지지받겠다는 건데, 아마 문정인을 넣게 되면 미국에서 이거는 미국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미쳐도 살뿐 많이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했을 때는 대북 제재 위반이 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북한이 수위가 매우 높은 비핵화 조치를 했을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5명은 개성공단 재개가 긴장 완화나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만 검증 가능한 핵 동결에 대한 상응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데는 14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증 가능한 상응 조치가 뭐냐? 그거는 제가 볼 때 북한이 영변 플러스 알파를 포함한 폐기를 포함한 핵 리스트 제출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 선거에 이긴 아베는 한국이 답변을 가져오라. 제대로 된 한국의 답변이 없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베가 오히려 개헌으로 지금 뭐 내성 모질하지만은 뭐 조금 끌어들이면 가능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한국 이슈를 가지고 개헌을 계속 몰고 갈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로 한국이 내년 총선에 승리할 동력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주요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아베는 이 문제로 선거를 이겼다 하더라도 문재인이 과연 일본에서 아베가 지지받고 있는 지지만큼을 한국에서 받고 있는 것인가? 저는 문재인이 아베와는 다른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베 흉내 내다가는 지금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문 정권은 이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일정하게 정리해 가려고 하고, 자, 미국은 북한이 실무회담에 나서지 않고 또 한미연합훈련도 한국이 깰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짝 독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제 한국이 굽혀라. 트럼프는 한국이 굽히면 내가 중재하지.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해결되지 않고 흘러갈 거고, 미국의 실무적인 입장은 이 문제를 방치하는 쪽에 있습니다. 자, 누가 아쉽겠느냐? 결국 문 정권은 나라 그들라도 선거 이기는 쪽을 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